원두를 구매해서 집에서 먹는 분들이 꽤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그죠? 네, 근데 성장 속도가 해외하고 비교해 보면 집에서 마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커피를 내리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되게 빡센 취미이기도 하고. 왜 덕 중에 최고는 양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의 커뮤니티만큼 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뭐 이거는 그냥 뭐 나도 내피셜에 가까우니까. 저도 이제 원두를 은근히 조금씩 사가지고 집에서 먹어보듯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이랑 촬영하니까 프리츠 원두를 좀 많이 먹어봤는데 다른 카페나 이런 거를 가서 이제 구매할 때 대표님네 카페처럼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내리는 방식이 뭐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가 어렵지.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할 텐데 내가 못 봤으니까 그 현장을. 진짜 그지같이 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태가 좀 별로인 거를 실제로 샀을 수도 있고. 커피를 구매할 때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서 사야 어쨌든 원재료가 좋아야 내가 아무리 그지같이 내려도 반타작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지같이 내리면 그지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요? 게이샤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그지같이 내리면 답이 없어 그것도.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원두를 전문적으로 내린다고 해서 물론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네,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구매할 때도 좋은 원두를 고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자기 개인의 취향을 좀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그 스페셜티 하는 회사들이 상향평 준화가 많이 돼서 맞아요. 웬만하면 품질이 괜찮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런데 맛의 갭은 제법 커진 면이 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클래식한 가공 방식들이 많았다고 하면 뭐 워시드, 세미 워시드나 허니, 뭐 내추럴 이렇게 세 가지 안에서 끝났다고 하면 이제는 별짓을 다 한단 말이야.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져서 여기서부터는 자기 취향은 좀 중요할 것 같아. 아니 하다못해 가공 방식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 없는 똥볼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나면 구매하는데 어렵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나는 이제 커피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나는 신커피를 싫어한다 그래요. 10명 중에 10명이 그래요. 그럼 처음에 갖다 주면 막 쉬어서 못 먹겠다고 막 그래. 몇 번 먹다 보면 그거 좋아하게 돼.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피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내추럴 워시드 뭐 허니 뭐 이런 가공 방식도 있잖아요. 혹은 뭐 무산소 가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막 발효하는데 뭐 이상한 거 넣고 막 발효하는 케이스 뭐 맥주 효모 쓰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아. 이제 엄청 많아가지고 이것들은 예측이 안 돼요. 나도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산소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그걸 벗어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예측하기 좀 어려워. 그냥 그런 건 나도 먹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먹어보고 이거는 괜찮네, 그렇지 않네 이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먹어봐야만.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를 보면 정보가 좀 불분명하면 구매를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는 좀 디테일하게 농장까지. 그렇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럼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아요. 근데 꼭 필요한 정보는 이제 어느 국가인지, 품종이 뭔지, 가공 방식이 뭔지 이 정도가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 외에 뭐 농장주 이름 막 이런 거 막 적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있으면 좋은데 뭐 없다고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농장의 커피인지까지 적혀 있다면 이제는 신뢰할 만하죠. 근데 그게 자기 취향이 아닐 수는 있잖아. 그럼 기록은 해놔야겠지.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네. 그러니까 결국엔 많은 경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똥볼을 여러 번 찰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된 데이터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 된장찌개에 대한 데이터는 있죠. 김치찌개도 있고. 그냥 먹어왔으니까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근데 커피는 없다고. 거기.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최소한 20년 가까이를 인스턴트 커피하고 저가 커피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스페셜티로 이때 넘어왔다면 우리는 데이터가 없다고 봐야 돼.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먹었던 저가 커피를 기준으로 이 커피를 평가하려고 한다고. 이러면 이제 발이 안 맞는 거야. 양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나에게 쌓으려면 똥볼이 필요하죠. 여러 번의 헛발질이 필요하죠. 그건 경험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보를 확인했어요.
어떻게 내려 마시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많이 제공하죠. 레시피 뭐 이런 거 많이 제공하는데 분쇄도 이런 거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 그 사람이 무슨 그라인더를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카페에서 분쇄해서 가져오는 건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유통기한이 확 짧아질 거 아니에요. 어... 몇 주가 며칠로 줄어든다고. 며칠 며칠 안에 다 먹을 자신 있으면 막 털어먹고 막 이러면. 하프로다가 이렇게 해주는 건 안 되나요? 아, 그 반만 가려주세요 이런 케이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안스타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면마이크론 막 이런 거 이제 어플 만들고 막 이러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 일단 거기까지 가는 길도 보통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한계 지점이 좀 있어. 분쇄도에서 되게 크게 막혀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이제 거친 방법을 알려주면 원두의 물리적인 크기가 좀 작아.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커피들 작은 경우 많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품종 중에 그런 품종들 있어요. 유독 작은 애들. 라우리나 이런 거 작아. 그런 애들은 분쇄도를 조금만 가늘게 하면 커피가 안 나올 수가 있어. 밑으로 내려오질 않을 수가 있어. 왜 약간 두껍게 하는 게 좋지.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 유독 덩어리가 큰 애가 있어. 파카마라, 마라카투라, 마라고 히페 이런 애들 진짜 커. 미국 바퀴벌레만 해. 그런 것들은 입자가 조금만 두꺼우면 콸콸 쏟아지겠지. 그러면 이제 좀 입자를 가늘게 할 필요가 있겠지. 그러니까 원두마다 조금씩 이런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분쇄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뭐 최대한 뭐 막 모래알 굵기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뭐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그건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진짜 친절한데 내가 몇 군데 본 적이 있는데 요만큼 샘플로 갈아서 보내주는 데 있어. 요 정도 크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진짜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제가 카페 가서 원두를 살 때도 뭐 당신들 레시피 뭐예요? 해서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네요. 의미는 있지. 그래도 레시피를 권장하는 레시피가 존재하니까. 카페에서 사용하는 어쨌든 그라인더랑 집에 있는 그라인더 다르지. 다르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카페에서 쓰는 그라인더가 분쇄도가 3이면 집에서 3 넣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지. 만약 그 카페에 있는 그라인더와 우리 집에 있는 그라인더가 동일한 제품이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카페에서 2K 사쓰는데 집에서 2K 사삼을 쓰는 있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400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쇄도는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그 원두의 제조 일도 좀 중요한 것 같긴 그냥 해요. 신선도 중요하죠. 저는 이제 배운 거로는 바로 로스팅해서 먹는 거라고 해서 맛있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긴 해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은 그래.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구웠을 때 바로 약간 먹어야지. 이제 생선 같이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스시도 좀 뒀다 먹는데 지금. 근데 신선도가 중요하긴 한데 네. 하루 이틀 차이로 커피가 완전히 맛이 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샀는데 아무리 오래돼봐야 2, 3주 혹은 빼먹어서 한동안 안 팔다가 뒤늦게 팔아갖고 뭐 한 달? 그래서 요즘에 한 달도 잘 없긴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레인지 안에서는 사실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커피는 아니야. 물론 특정 커피 회사들은 한 달 뒤에 먹어야 한다고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한 달 된 커피가 못 먹을 커피는 아니라. 물론 어떻게 로스팅을 했냐, 로스팅 정도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많이 달라지죠. 아 그래요? 배전도가 매우 높아지면 일찍 돌아가시죠. 어쨌든 뭐 한 로스팅하고 뭐 보통 그 다음날 반드시 먹어야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맛있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데 어떤 회사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충 그런 거를 빼고 나면,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 나면 보통 로스팅하고 한 3, 4일 뒤부터 한 달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어. 제법 괜찮게 먹을 수 있어. 커피의 품질이 괜찮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용량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용량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야 신선하게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커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는데 대용량 사버리면은 그치.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한 중간쯤 되면 돌아가시겠지 커피가. 용량도 은근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한국의 그 국룰이 200g이잖아요. 네. 봉투 하나에. 네. 200g이면 20g씩 하면 10잔이잖아. 그러면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열흘 뒤에 이제 200g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한 잔을 못 마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은근히 많아요. 네. 그 직장인들은 아침에 눈 뜨면 씻고 출발하니까 네. 밥도 못 먹고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커피까지 마시나. 그래서 원두가 잘 안 팔려. 너무 바빠서. 회사의 출근 시간이 늦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아무튼 보통 100g 혹은 200g이죠. 150g은 그렇게 잘 없는 것 같고. 아,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뭐 싱글로 살지. 저는 싱글을 구매하는 걸 추천하는데, 근데 블렌드면 이게 섞인 거잖아.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이 조금 더 쌀 거예요. 대부분은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막 섞어서 만든 경우가 많고, 그 회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균형의 커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선물하기에는 블렌드가 나쁘지 않을 수 있지. 내가 잘 몰라. 내 커피를 사줘야 되겠어, 원두를. 그러면 블렌드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산지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똥볼을 내가 많이 쳐봐야 돼요. 근데 보면은 똑같은 산지라도 농장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르지.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너무 변수가 많은데. 이게. 많죠. 근데 먹다 보면 대충 감이 와. 아, 아시아지아 커피는 전반적으로 무겁구나. 요 정도 감은 와. 그러니까 브라질도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잖아. 엄청나게 넓고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러니까 커피가 어느 지역에서 재배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브라질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이 존재한단 말이지.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표님도 원두 구매하실 때 작년의 원두랑 이번 연도 원두랑 좀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다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나라에서 응. 조금 대표님이 느낀 것 중에 뭐 초콜릿 향이 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산지에 가가지고 구매할 때도 그게 사라졌어?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계속 맞추시는지 아니면 근데 뭐 예를 들면 에르바스의 비아사르치를 우리가 거의 10년째 사고 있어. 네. 10년째. 그 커피가 매년 똑같은 품질의 맛을 내지 않지. 어느 해는 좀 더 좋고 어느 해는 그렇지 않고 이런 등락이 있죠. 큰 틀에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바뀌진 않는다고. 올해 약간 초콜릿티한 커피가 내년에 갑자기 플로럴한 커피로 홀라당 뒤집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보통 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요.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네네네. 품종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해. 혹은 에르바수 농장을 통째로 들어가고 다른 농장으로 이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 안 돼. 그럼 뭐 거의 비슷하죠. 거의 항상. 그러니까 구매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뀌진 않을 거잖아. 뭐 예를 들면 클린컵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커피, 되도록이면 구매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은 있지. 맛은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맛은 다 다르죠. 대표님이 선호하는 맛이 난 이거야 해가지고 아니야, 그것만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랬으면 무산소를 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우리는 무산소를 많이 구매하죠. 뭐 그 이제 구매의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지긴 해도 그거를 아예 외면하진 않지.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그 품질이 합당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고려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구매해요. 혹은 프로듀서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 그럼 한 백만 살까? 이런 생각하지. 보통 그렇죠. 좋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뭐라고? 원두 무슨 마무리를 해? 원두를 구매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정보, 그리고 나의 경험. 그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하지. 이 똥꼬 언제까지 차야 돼요? 그 이제 그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사람은 백날 먹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